제가 오늘 국회 선진화법의 저주라고 했는데 이 5.18 우상화족만큼이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 항우여.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비겁하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하고 똑같습니다. 항우여의 국회 선진화법 2012년 5월 몸싸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반대하면서 심지어 이 독소 조항들을 없애는 것조차 막고 있어요. 저는 항우여 전 대표가, 전 교육부총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발의를 할 때 이 사람이 좀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우신 분이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잘 알죠. 존경해서 제 후배를 여기 비서관으로 제가 추천해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 분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제가 단호하게 그 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사람이 다시는 국회의원 못 되게 만들 테니까 너는 잘 알고 있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앞으로 무시무시한 헌정 파괴를 우리가 이 법 때문에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회 선진화법의 저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지금 일어난 민형배가 탈당을 하고 양향자가 사보임을 하고 이런 것이 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은 몸싸움을 하자는 거냐? 지금 이 법이 왜 생겼습니까? 국회에 통합진보당 김선동이 체류탄을 던지기 때문에 테러를 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두려워서 몸싸움을 하지 말자, 살살하자. 그런 걸로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아니, 폭력 행위가 있으면 그걸 건절할 생각하고 그런 종북 세력, 그런 공산주의자와 싸울 생각을 해야지 국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김재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국회 선진화법은 신라 하백법이다. 만장일치법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만장일치가 아니면 법을 못 통과시켜요. 제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치가 스포츠 게임처럼 가벼워졌다는 것. 이 글을 쓸 때 사실 이걸 왜 썼냐면 어이가 없었어요. 야,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거의 매장을 시키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법률안 하나를 통과를 못 시키는 재앙적이 아니라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이 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셨지만 엄청난 이제 고민을 하고 또 타협을 하면서 동시에 야당을 계속 강화시켰고 그 결과가 결국은 도장론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어쨌든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그리고 총선에서 대실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야가 좀 제대로 균형 있게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대의제, 레프레젠테이티브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대의제의 핵심은 다수결이거든요. 그 다수결 원칙을 파괴한다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상 3분의 2가 동일해야지 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5 총선 같이 180석을 이해서 마구잡이로 부정선거를 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80석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항우여 의원 같은 사람들 비겁하게 공산주의자가 체류탄 들고 나오면 더 강력하게 공산주의자들을 분쇄해야지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사실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팔다리를 끊어버렸어요. 일부러. 아, 우리가 이제 가반 말고 법률 통과시킬 때 가반 말고 3분의 2로 할게. 그래서 3분의 2를 하려면은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겠지.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법을 전부 다 타협하고 너 하나 주고 나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말 그대로 기형적인 나라가 된 거죠. 항우여 의원은 다시 정치하지 마세요. 항우여가 상징하는 한국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이 비겁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과 대면하지 않고 이상한 타협을 하면서 헌법을 비틀어버리고 법률을 비틀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힘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석영 같은 김일성주의자가 어떻게 5.18 정신을 대표합니까? 그렇게 대표하는 5.18이 뭐가 대단합니까? 5.18 다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인데 집이 도청 앞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광주. 그분조차도 지금 광주 5.18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 말을 왜 못하죠? 혹시 그때 북한이 고정간첩이나 이런 자들을 동원한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사과해야 되나요? 김진태 의원은 이제 끝났습니다. 굴복했습니다. 5.18 우상화족에게. 안 부끄러워요? 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네요. 한번 보십시오. 국회 선진화법. 항우여가 만든 국회 선진화법. 그 당시에는 이걸 만들 때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동의했을 거예요. 그땐 대통령이 아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인지 몰라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민영배를 내보내서 무소속으로 한 명 만들어서 정적수를 만들어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 만들면 지금 뭐 합니까? 부정선거해서 180석 만들어서 어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도 다 무력화시키는데요. 제대로 안 싸웠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하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알아요? 180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은 미국으로 치면 상원이 됐어요. 상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모든 법안을 다 심의하는 겁니다. 그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얼마 전에 그 윤호중이 180석 되자마자 위원장이 되었던 법제사법위원회 그게 상원이 된 거예요. 법률안의 내용까지 다 심의하는 겁니다. 원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작고를 수정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제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다 심사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공산당이 된 거죠. 공산당. 대한민국이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사각사각 갉아먹는 이 흰개미들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같이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냥 자기 생업하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안건조정위원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갑자기 민영배가 탈당을 하지? 왜 갑자기 양형자가 사보임이 되지? 아, 이상하네. 희한하네. 알 길이 없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와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만들어봤자 뭐해요? 항우여 전 의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무력화되죠? 다 소용없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여야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넣어주고 나먹기 이런 식으로 법 통과시키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의 저주입니다. 그 결과가 180석 사기 부정선거 덕분에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전 세계로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로 지금 그렇게 됐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제 얘기가 틀렸다고 그렇게 입증될 것 같습니까? 그 반대일걸요? 노정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범죄자를 잡아야죠. 범죄자. 누가 범죄자입니까? 실권자가 범죄자입니다. 부정선거를 지휘하는 사람이. 지휘를 누가 해요? 지휘를 누가 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노정이가 지휘합니까? 노정이가 지휘 안 하는데 노정이를 왜 나가라 그래요? 윤호중이 지휘합니다. 이해찬이 지휘해요? 왜 지휘자는 가만히 두죠? 누가 실행을 합니까? 조혜주, 김세한, 박찬진, 특히 박찬진. 박찬진이 진짜죠. 진짜. 전남대 사학과 출신 박찬진. 왜 이런 사람을 수사 안 해요? 왜 실권자, 진짜 배기들은 다 냅두고 왜 아무런 실권이 없고 뭐 부정선거를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겁니다. 선거할 때. 그런 사람 사임하는 것이 꼬리는 되나요? 머리는 고사하고?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아직도 70%가 2020년 미국 대선이 사기였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가 미국에서 어제 나왔어요. 이거 알려져 있는 그런 매체는 아니지만 이것을 뉴욕 타임스나 이런 그 메인스트림 언론에서 인용을 해요. more than 70%가 fraudulent하다. 사기극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속고 다니지? 왜 이렇게 끝도 없이 baseless claim,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믹한 상황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춘유 투표지니 일장기 투표지니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죠. 일장기 투표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효표로 인정이 됐어요. 유효표. 여러분 가짜표를 막 집어넣고 가짜표도 표라고 주장하는데 가짜 달러를 막 발행해놓고 이것도 진짜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북한 달러는 너무나 질이 좋은 슈퍼노트이기 때문에 실제 돈처럼 통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를 제조하는 기계는 국가 단위에서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래도 문명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계가 있는 거죠. 그거로 찍어내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거든요. 위조 달러. 가짜인데 진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진짜 같으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그런 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부 다 모든 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표가 카운트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지금 가짜 표든 진짜 표든 세는 것이 중요합니까? 가짜 표든 진짜 표든 세워서 당락이 안 바뀌면 부정선거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미국도 한국도 누가 수사를 해요? 미국도 한국도 다 파워 게임인데, 권력 게임인데. 그러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조중동, 한겨레, 경향처럼 취재 자체를 하지 않는 언론들, 그러면서도 무조건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선거 하면 어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선거 하면 좀 어때라고 하는 사람들, 가령 북한에도 선거 있고 중국에도 선거 있어요. 그것은 제도 자체가 부정이에요. 미리 정해놓고 표만 찍는 거니까. 지금 한국도 미리 정해놓고 가서 표만 찍는 이런 거, 제도 자체가 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도래해 있는데 문제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언론과 정당이 지금 한국이죠.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최근엔 절필 선언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도 이렇게 넣어두려고 하는데 제가 딱 이렇게 선언했어요. 5.18 우상화족과 부정선거족들의 카르텔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카르텔이고 이들로 인해서 납치당했다, 대한민국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과한 얘기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얼마 좀 있다가 제 얘기가 다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냥 거대한 거짓에 이렇게 휩싸여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뭐 그 사람이 우파든 좌파든 많은 일들의 대부분이 누가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을 갖고 있고 파워를 갖고 있는지 분별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론이 힘을 갖고 있죠. 국민의힘이 힘을 갖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갖고 있죠. 예, 그들이 힘을 갖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힘이 셉니다. 국민들. 그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